이학기 역사 8번째 강의입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국내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의 다양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다양한 방식의 독립운동이 제기가 되고 시행이 되었는데요. 어떤 독립운동이 당시로서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독립이 힘들다고 본다면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독립을 추진해야 된다는 시각이었고요. 임시정부 내의 주류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외교 독립과 준비론에 대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독립운동의 방식이기도 했고요. 무장 독립을 통해서 즉각적인 독립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시각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영향하에서 진행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독립보다 우선하여 사회적인 모순과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는 다양한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독립의 필요성과 연대되면서 독립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민족운동의 실제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은 크게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진영의 독립운동으로 전개가 되었었는데요. 민족주의 내부에서는 일본과의 타협 속에서 준비와 실력 양성을 추진해야 된다는 민족 개량주의 운동과 독립이 최우선 과제이며 일본과의 타협은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갈라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사회적 차별철폐 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의 공동의 목적인 독립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대하는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민족주의 운동 계열과 사회주의 운동 계열로 나뉘어져서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견인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전반 유럽에서 등장한 사회적 운동이자 이념이었고요. 민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당시로서는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근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민족을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로 통일시킴으로써 근대적 민족국가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통일운동, 이탈리아와 독일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제국주의 예하의 식민지 국가이거나 혹은 강대국의 복속 편입되어져 있던 민족들을 독립된 민족 공동체로 전환시킴으로써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었던 또 하나의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후자라고 할 수 있는 독립된 근대 국민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독립의 방향으로서 민족주의의 역사와 이념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고요. 따라서 민족주의에 있어서는 독립이 최우선 과제였고요. 민족 대단결이 그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민족 내부에 존재했었던 다양한 차별과 계급적 모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민족 대단결과 독립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유보되거나 희생되어도 된다라는 기본적인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볼 때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의 병폐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념으로 등장했던 것이 사회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에 의해서 구조적인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구조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진단 속에서 사회가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등장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야기하는 생산 수단을 개인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었고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자유주의나 민족주의자들에게 굉장히 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사회주의 세력들은 조선이라는 사회를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 국가가 겪게 되는 이중적 모순에 놓여져 있다고 바라봤었던 것이고요. 제국주의로부터 식민 해방을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는 투쟁 이론을 제시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 사회 내부에 있는 계급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 독립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통해서 연대를 할 수 있었지만 민족 내부의 계급적 모순과 사회적 갈등 차별에 있어서는 민족주의자들과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상호 간의 연대와 갈등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지식인들, 자산가들 중심의 독립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사회주의는 사회적 약자라고 불려지는 노동자, 농민, 여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연대 속에서 추진되었던 독립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이 된다. 애국 계몽운동은 국내에서 교육, 물산 장려 등으로 내실을 키우고 실력을 기르자는 일종의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이었다. 이와 같은 애국 계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같은 곳이어야만 성공을 기약할 수 있었는데 이 무렵 애국 계몽운동의 주체는 교회와 학교였다. (1910년대) 합방 직후 교육에 눈을 뜬 선각자들이 잇따라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자라나는 세대를 키우는 것이 이 나라의 내일을 좌우한다는 마음에서였다. 이것이 훗날 3.1운동을 낳는 잠재력이 됐다. 속에 묻지 놓고 알아야만 광채나네. 낙낙장송 큰 나무도 깎아야만 동양되네. 공부하는 청년들아 너의 집은 잊지 마라. 새벽 달은 넘어가고. 3.1운동의 주체 세력은 학생들이었고 바로 이 학생들의 의지가 이 나라의 희망이었다. 군하로드 운동은 농민들의 계몽을 통해 민족의 독립과 자립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 역량 축적의 운동이었다.
이래서 쌀이 나고 면화도 난다. 물산 장려운동은 우리 살림, 우리 손으로란 구호 아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산품 애용 운동이었다. 이 물산 장려운동에는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 성과가 컸다. 삼천리 강산 조선의 동포들아 2천만 미나 두 팔 걷고 두 발 벗고 나오너라. 우리가 우리 힘 우리 제조로 우리가 만들 1920년 초반에 전개됐던 대표적인 운동은 실력 양성 운동이었는데요. 주로 민족주의 운동 계열에서 추진됐던 것이고요.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경제와 교육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물산 장려 운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23년에 시작이 됐고요.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관세가 철폐되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민족 기업들이 자립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조만식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데요. 이 운동이 초반에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주로 자산가들 중심이었고요.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비판 속에서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운동들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내부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들 간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 애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기에 있었던 운동인데요. 1923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요. 1923년에 시작됐던 국산품 애용은 평양에서 시작됐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관세 철폐와 회사령이 폐지되는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했던 지점 잘 기억을 해두세요. 1923년에 비슷하게 전개됐던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는데요. 고등교육이 문화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법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대학을 설립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본의 방해에 의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납니다. 당시 자연재해도 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러한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용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의 경우는 엘리트 중심의 고등교육이 당시로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민족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 즉 보통교육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족교육운동은 193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민중을 계몽해야 된다는 계몽운동의 방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학습지를 통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은 1920년대에 시작된 대표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었고요. 아직 자치론과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갈라지기 전의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이 나타나게 됐던 배경은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일본 기업이 조선에서 기업 활동하기 굉장히 유리해지죠. 관세가 철폐되면서 경쟁 부분에서도 일본 기업이 훨씬 더 우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 내부의 민족 기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국산품 애용운동이 전개되는데요. 물산장려운동입니다. 물산장려운동은 결과적으로 보면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가들에게만 이윤이 돌아가게 되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평양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내용 잘 기억을 해둡니다. 비슷한 시기에 교육 분야에서 진행됐던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인데요. 대학을 설립하자는 것이죠. 식민지 교육의 한계를 무단통치 기간에 절실하게 느꼈고요. 고등교육이 가능해지면서 민족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금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자연재해와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일본의 어용기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경성제국대학교가 설립되었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던 운동은 농촌 계몽운동 차원의 운동이었고요. 문자 보급 운동을 추진했던 조선일보와 부나로드 운동을 전개했던 동아일보의 내용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차별 운동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차별 운동이 1920년대에 등장하게 된 주된 요인은 3.1 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사회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게 되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한 움직임에 사회주의적 이념이 상당히 크게 뒷받침해줬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가치는 평등이었습니다. 당시 잡지나 신문에서 많이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그 시대를 개조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3.1운동 이후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다양한 단체를 조직하고 자유와 권리, 평등을 얻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도시, 농촌의 수많은 청년들, 농민, 노동, 여성 단체들이 활발하게 결성이 되었고요. 비록 식민지 치하였지만 조선의 근대화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변화를 추인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만들어갔던 바야흐로 개조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영상을 통해서 그 운동의 주도적 인물들이 누구였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어라 자긴들아 뭉치어라 우리들의 부르짖음 하늘이 한다. 뭉치어라 자긴들아 뭉치어라 놀고 먹는 제주들은 누구의 덕인가. 당시 암태도 농지 대부분을 차지한 제주는 친일파였습니다.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한 그들은 소작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무려 수확량의 70에서 80%를 내라고 항의합니다. 여기서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농민들에겐 생사가 달린 절실한 투쟁이었습니다. 친일파 지주는 이때도 일제의 힘을 이용하죠. 목포에 일본 경찰관들을 동원해 소작농들을 위협합니다. 이 조선 농민들이 뭉친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생존권 투쟁에서 혹시 반일 투쟁으로 전환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 항쟁은 일본한테는 엄청난 압박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은 암태도 소작쟁이와 관련된 영상인데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1920년대 때 가장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20년대 초반 산미증식 계획 과정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봤었던 존재는 농민들이었고요. 특히 소작권과 소작료의 문제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굉장하게 불리하도록 제도가 개편이 되고 법이 개편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개편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과 연대한 농민들이 소작쟁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어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들의 노력들이 일정 부분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태도 소작쟁이였고요. 1929년에 있었던 원산 총파업 역시 대표적인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의미한 역사적 상황 잘 기억을 해둡니다. 교과서 58페이지, 5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포스트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형평이라고 나와 있죠. 잘 기억을 해둡니다. 형평운동은 사회적 차별운동의 상징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됐죠. 하지만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었고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평사가 결성이 되고요. 형평운동이 1923년을 기점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계급 타파와 차별 철폐를 위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주 의미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나타났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의 하나였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년운동과 청소년운동 역시 이때의 아주 중요한 사회적 차별철폐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노동의 문제, 또 아동에 대한 인격적 대우, 그리고 아동교육을 실현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근대적인 모습의 다양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방정환이죠. 어린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존엄성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봉건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존재는 여성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차별을 철폐하며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을 타파해야 하고 인신매매나 공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갑오개혁 때 조혼 폐지됐었죠.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차별들이 법적으로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지만 1920년대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공론화하기 시작을 했고, 여성도 남성들과 동등한 존재로서 인식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던 건 역시 이러한 운동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우회라는 단체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지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 1920년대 때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소년운동, 방종환이라는 인물을 기억을 해두십니다.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인물이죠.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차별받던 존재는 여성들이었을 겁니다. 봉건 질서 속에서 여성들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신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등을 주장했었던 여성운동이 이 시기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구심점이 됐던 단체가 근우회였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형평운동은 신분 차별에 대한 차별 철폐 운동이었죠.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백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어디에서? 진주에서 진행이 되죠. 실력 양성 운동 중에 물산장려 운동이 평양에서 진행이 됐다면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광주 학생 운동은 광주에서 진행이 되죠. 국채부상 운동은 대구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운동의 출발점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사회주의 영향하에서 진행됐던 가장 큰 규모의 사회적 차별 철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농민운동의 경우 그 시작점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소작료를 주인 마음대로 올리고 소작권, 농사 지을 수 있는 권한, 땅을 주인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이러한 부당한 법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투쟁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암태도 소작쟁의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노동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1920년대 후반에 조선 내에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 조건 역시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업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원산 총파업이었는데요. 원산 총파업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자본가들 혹은 사회적인 차별 구조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모순이 이러한 상황을 더 심화시킨다고 판단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정치투쟁, 항일운동으로 전환되게 되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원산 총파업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 정치투쟁의 방식으로 전환되게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이었고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